자, 이제 1번서부터 보자.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참 거짓을 판별하래. 자, 일단 우리가 이 명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 이제 명제라고 하지. 자, 그럼 1번서부터 보면 자, 소수는 홀수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 2라는 숫자는 소수이면서 짝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소수는 홀수이다라는 이 문장은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될 거고. 다음에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뭐 얘는 당연히 참인 명제지. 3번에 보면 여기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 2차 부등식은 이제 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명제가 아니라 바로 조건이 되는 거지. 다음에 4번에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얘는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될 거고. 다음에 72번도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자, 보면, 자, 루트 4는 유리수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루트 4라는 건 바로 2가 되는 거고, 결국 2는 유리수이다.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지. 다음에 3x는 x-4라는 이 1차 방정식은 바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명제가 아니라 바로 조건이 될 거고, 다음에 3번 직각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이런 거지. 세 각 중에 한 각이 이제 직각이 되는 거고 요 각을 A, 요 각을 나머지 걸 B라고 하면 결국 나머지 이 두 각 A 플러스 B는 90도가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에서 이 세 각은 90도가 되거나 아니면 요 A, B는 당연히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겠네. 다음에 4번에 보면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48이 아니라 24가 되는 거지. 얘는 거짓인 명제. 73번 또 볼게.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자, 기억번에 보면 2의 세제곱 8이고 3의 제곱 9가 되는 거니까 8은 9보다 작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지. 다음에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이다. 얘도 참인 명제가 될 거고. 다음에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얘는 이제 거짓인 명제지. 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여기가 이제 밑변이 여기가 3이고 요렇게 돼서 요 높이가 이제 높이라는 건 밑변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걸 4라고 하자.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바로 6이 되는 거고 자, 똑같은 원리로 여기가 이제 밑변이 3이 되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생각을 할게. 그리고 여기서 요 밑변에 이렇게 수직인 여기 높이고 여기 똑같이 4라고 한다면 이 넓이도 당연히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요 두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6이 되지만 모양은 다르지. 그래서 합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다음에 또 리을을 보면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당연히 참인 명제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잖아. 우리가 평행사변형 이렇게 평행사변형 안에 좀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직사각형이 되고 여기가 마름모가 되고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요 공통되는 요 부분이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정사각형,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다음에 74번.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가? 그럼 일단 가까이 부정을 구해보자. 1번에 보면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5는 루트 7 아니다의 부정은 이제 루트 2 플러스 루트 5는 루트 7이다 라고 나왔는데 얘는 당연히 거짓인 명제가 되겠, 여기가 거짓인 명제가 되지. 다음에 2번에 요 부등식의 이제 부정은 3은 루트 5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이 3이라는 건 바로 루트 9가 되는 거니까 결국 루트 9는 루트보다 크다. 얘가 바로 참인 명제가 되겠네. 답은 2번이 될 거고 다음에 13은 소수이다의 부정은 13은 소수가 아니다가 되고 그건 이제 바로 거짓이 되겠지. 다음 1 플러스 루트 2는 실수이다. 이거의 부정은 1 플러스 루트 2는 실수가 아니다. 이거 당연히 거짓이 되겠지. 다음에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거의 부정은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지 않다. 당연히 거짓이 되지. 다음에 이제 예제 2번을 보자. 이제 조건의 진리집합을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집합이 바로 이제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고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나P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P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P라는 조건이 지금 요거에 P의 진리집합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진리집합 P가 되는 건데 그게 P의 여집합은 이제 반대쪽이 되는 거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얘가 되겠지. 이렇게 나 P가 될 거고
다음에 나피 또는 Q라고 했는데 얘는 나피는 바로 P의 여집합이고 또는 합집합 Q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1번에서 이제 이 P의 여집합을 구했잖아. P의 여집합이 바로 이거였었지. 이렇게.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다음에 X는 4보다 크다. 요게 이제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자, Q를 보면 X가 3보다 작대. 여기가 3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진리집합은 요렇게 되겠네. 요거에 요렇게 돼서 결국은 X는 3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얘가 바로 진리집합이 되겠지? 다음에 P 그리고 not Q라고 나왔는데, 자, P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고 not Q는 Q의 여집합이야. 그럼 결국 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바로 P 차집합 Q가 되는 거지. 자, 얘를 이제 수직선에 좀 나타내 보면, 자, P라는 집합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지. 그 P고. 자, 여기에서 이제 Q를 빼는 거야. Q는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인데 뭐 5, 여기는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뺀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즉 여기서 3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이쪽에 3이 포함이 될 테니까,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원래 있던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제 진리집합이 되겠지. 자, 75번을 또 보자. 전체 집합이 1부터 6인 자연수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X는 짝수래.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 P는 바로 뭐냐면 짝수니까 2, 4, 6이 되겠지? 2, 4, 6이 되고,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을 만족하는 Q란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3, 2, 6 마이너스를 붙이면 결국 Q의 진리집합은 2하고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이제 not Q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바로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Q의 여집합을 구해보면 1, 2, 3, 4, 5, 6에서 바로 2하고 3을 뺀 거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2번에 보면 P 또는 Q니까 P 합집합 Q가 나오겠네. 그래서 P하고 Q의 합집합은 바로 2번 답은 뭐냐면 2, 이거 지우자. 2, 3, 4, 6 이렇게 나오겠지? 2, 3, 4, 6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나피 그리고 Q라고 그랬으니까 나피는 P의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고 Q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결국은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니까 Q 차집합 P라고 고칠 수가 있지. 그래서 Q에서 요 2, 3에서 P 2, 4, 6을 뺀 거니까 3 하나만 남겠다. 이게 3. 7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라는 조건하고 이제 Q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P 그리고 not Q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P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고 not Q는 바로 Q의 여집합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P 차집합 Q를 구하라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제 P라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여기 있는 P에서 Q를 빼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부분이 남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가 바로 답이 되겠지. 77번. 실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P는 이렇게 나오고 Q는 이렇게 일 때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한대. 그래서 조건 X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의 진리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문제는 1, 2, 3성을 다 해도 되지만 좀 귀찮으니까, 자, 얘가 나오도록 한번 PQ를 좀 변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not Q가 되겠다. not Q고,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거 3보다 작으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또 not P가 되겠지. 그리고에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교집합이 될 거고, 결국 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Q의 여집합 다음에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Q 교집합 P 전체, 여기가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Q 합집합 P 전체 여집합, 얘가 바로 답이 되겠네. 그럼 찾아보면 바로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또 3번을 보자. 이제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는 건데, 잠깐 보면, 우리가 P면 Q라는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요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가정이 결론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얘가 참이 되는 거고,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면 얘가 바로 거짓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럼 보자. 1번에 보면, 1번서 보면, x가 3의 배수이면, 요 진리집합을 p라고 놓게, 다음에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얘를 q라고 놓으면, 즉, 여기가 4의 배수니까 3, 6, 9, 10 이렇게 쭉 나가는 4의 배수가 되고, 6의 배수는 6, 12, 18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요 p가 q에 포함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 이렇게. 다음에 또 2번에 보면 요거이면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여기가 2, 1은 2, 마이너스 여기가 가정의 진리집합이 1과 2가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가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 지금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니까 결국 요 가정 1과 2가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네 이렇게. 또 3번에 보면 x, 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명제의 참거짓은 이제 발례법을 들어주면 되겠지. 즉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야. 즉 x, y가 무리수라고 나왔으니까 x도 무리수, y도 무리수 맞지. 가정을 만족하지만 이 두 개를 더한 x 플러스 y는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바로 0이 되는 거고 이 0은 무리수가 아니지. 그래서 x 플러스 y가 무리수이다 하는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 이렇게. 자, 예제 4번을 보자. 자, 예제 4번은 이제 거짓인 명제, 이제 발례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P면 Q라는 명제가, 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발례법이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P라고 놓고, 결론을 만족하는 집합을 Q라고 놨을 때, 이 P면 Q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은, 자, 이런 거지, 먼저. 이 가정에는 속하지만, 즉,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그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명제는 바로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정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 P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요렇게. 자, 그러면 이 P 영역 안에는 두 개로 나눠지지.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이 보라색 부분하고, 요 빨간색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이 빨간색 영역을 보면, 이 빨간색 영역은 P에는 속하고, P에도 속하고, Q에도 속하는 거니까, 요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 이 영역은 다 참이 되는 것들이고, 다음에 거꾸로 요번에 이 보라색 부분에 있는 것들은 가정은 만족하지만, 즉, P에는 들어가지만, 결론 Q에는 들어가지 않지. 즉, 보라색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 P면 Q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례가 들어있는 영역은 바로 가정에서 결론을 뺀 요 차집합의 영역이 바로 발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가정에서 뭘 빼란 얘기야? 결론을 뺀 이 차집합의 영역이 바로 발례법의 영역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문제를 보자.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고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not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래. 즉 발례법인데 이 발례법은 요 가정, 즉 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 결론의 그 진리집합은 바로 Q가 되는데 발례를 보이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결론을 뺀 부분에 속하는 원소가 바로 그 발례법에 속하는 원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P의 여집합, 차집합, Q에 속하는 원소를 찾아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합 연산에 의해서 P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고치고 뒤에 거의 여집합이 되지. 그러니까 이건 바로 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쓸 수가 있고, 즉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바로 요 P 합집합, Q의 요 바깥쪽 부분에 속하는 게 바로 요게 되는 거고, 요게 속하는 원소는 당연히 6하고 10이 되겠네.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6과 10이 답이 되겠지. 자, 78번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래. 자, 1번에 보면 x제곱이 이퀄 9이면 x세제곱은 27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가정하고 결론에 이제 진리집합을 구해보자. 자, x제곱 이퀄 9란 얘기는 마이너스 3과 3을 이제 진리집합을 갖는 거고, 다음에 x세제곱 27을 풀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0이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3 하나 나오고, 자, 얘는 근의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음수가 허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임을 알 수 있지, 이렇게. 다음에 또 2번을 보자. 자, 이번에 보면 xy가 0이면 x는 0이고 y도 0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xy가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요 의미를 우리가 풀어보면 이런 거지. 첫 번째 경우는 x가 0이고 그리고 y도 0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x가 0이고 다음에 y는 0이 아닌 경우, 세 번째는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y가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바로 그 두 개의 곱이 0을 의미하는 거고, 얘를 우리는 통틀어서 바로 x 이퀄 0 또는 y 이퀄 0이라고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중에 얘는 딱 한 가지만 나온 거지. 요 한 가지만 나왔으니까 결국 얘는 거짓이 되겠지? 얘는 거짓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여기 이고가 아니라 또누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다음에 또 3번을 또 보자. 자, 3번에 보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대. 이 얘기는 바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그게 바로 x가 1보다 작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얘는 바로 참인 명제가 되겠네. 자, 79번. 자, 전체 집합이 지금 x와 x 20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두 조건, x는 4의 배수래. 즉, 진리집합 p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20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q는 16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2, 4, 8, 16 이렇게 나오겠지? 자, 거기에서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이제 발레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위에서 잠깐도 얘기했었지만, 이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속하는 거는 바로 가정에서 결론을 뺀 요 차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라 그랬지? 그래서 p에서 q를 빼면 1, 2, 4, 8, 16을 뺀 거니까 결국 12하고 20이 남을 거고, 그 원소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3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다음에 예제 또 5번을 보자. P면 Q의 이제 참 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자, 이 얘기는 이거잖아. 우리가 P면 Q가 얘가 참이 되려면 가정이 결론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문제를 보자. 전체적으로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Q라고 하자. 그래서 나 P면 Q가 참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이 이제 의미하는 건 바로 이거지. 나 P, 즉 P의 여집합이 결론 Q에 이렇게 포함이 될 때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거니까 결국은 P의 여집합이 이제 Q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조건에 맞게 이제 그걸 그려보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Q가 있고, Q가 바로 P의 여집합을 이렇게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조건에서 항상 옳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자, 기억번 1번에 보면 P가 바로 P의 여집합 반대쪽이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돼? 안 되지. 요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Q가 P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봤는데, Q가 요 부분이고, P는 요 바깥쪽 부분이니까, Q가 P에 포함될 수가 없고, 다음에 P 교집합 Q, 요 P의 바깥쪽 부분, 요거하고 Q에 겹치는 부분은 바로 요 도너스 모양이 되겠지? 가 아니고, 다음에 P 합집합 Q는 요 P 여집합의 반대쪽 부분과 요 Q를 합하면 전체 집합 나오는 거 맞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지. 다음에, 자, 80번을 또 볼게. 자, 전체집합 U에 대해서, 뭐, 똑같은 문제고, P면 not Q가 참이라고 했어. 그러면, 가정이 바로 결론, 요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있고, 이렇게 있고, 지금 Q의 여집합, 여기가 Q의 여집합이고, 요렇게, 요 안에 P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Q의 여집합, 요 반대쪽이 Q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Q, 요 반대쪽, 요 Q가 P에 포함되냐? 상관이 없지. 다음에 P 합집합 Q는 요 부분하고 요 반대쪽, 요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이 사라지니까 전체집합이 나올 수가 없고, 다음에 Q가 요게 Q의 반대, 요 Q하고 P의 여집합, P의 여집 반대쪽이니까 당연히 이 P의 여집합이 Q를 포함하고 있네. 그래 답은 3번이 되겠지. 뭐 나머지는 또 해보면 될 것 같고.
81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IPQ라고 하고, 자, P 교집합 Q가 공집합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인 것만을 고르래. 자, 일단 조건이 이 P 교집합 Q가 바로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맞게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P하고 Q가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이렇게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 상태에서 기억번 볼게. 자, P면 Q냐라고 했으니까 P가 Q에 포함되는지를 보면 되겠지.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거짓이 될 거고. 자, 나 P, 즉 P의 여집합과 Q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느냐지. 자, 그러면 P를 바깥쪽, 이 P의 여집합하고 Q를 계산해 보면, 아, P의 여집합이 거꾸로 Q를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얘도 당연히 거짓이 될 거고. 자, 디귿에 보면 P가 바로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인데, 자, 보면 Q를 뺀 나머지 부분이 Q의 여집합 안에 P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네. 다음에 Q하고 P는 포함한 게 없으니까 리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 미음을 보면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 하는 거고, 당연히 이 P의 바깥쪽 부분이 이 Q를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가정연료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도 참인 명제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미음이 되지. 82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고, 자, P 합집합 Q가 P래. 그럼 요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자, 합집합일 땐 큰 게 나오는 거니까 P하고 Q의 포함 관계는 바로 P가 더 크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Q 교집합 R이 라지 R이 나왔다는 얘기는 교집합일 때는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Q하고 R에서 R이 Q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 자, 여기 있는 요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Q가 가운데 겹쳐버리니까 얘를 한 번에 쓰면 Q는 P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 Q는 다시 R을 이렇게 포함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요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P가 가장 크고 P 안에 바로 Q가 있고 다음에 Q 안에 R 이렇게 돼 있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1번서부터 볼게. 기억번. 자, 기억은 R이 지금 여기에 있는 R이 바로 Q에 포함되느냐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고. 다음에 2번에 보면 2번은 Q의 여집합하고 R의 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느냐라고 물어봤고, 자, 여집합이 이게 맞다면 결국은 Q하고 R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자, 보니까 우리가 Q 안에 R 포함되는 거 맞지? 그래도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3번에 보면 우리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가 참이라면 결국은 얘는 여집합 그냥 그대로 비교해 되지만 귀찮으니까 P하고 Q를 포함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P 안에 Q가 들어간 거 얘도 맞는 내용이지. 다음에 4번에 보면 Q가 P에 포함되냐고, Q 안에, 그러니까 Q가 바로 P에 포함되는 거 맞지? 4번도 맞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네. 이렇게. 자, 얘도 보면 우리가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결국은 얘도 R하고 P에 포함한 이렇게 얘 참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R 안에 P가 포함되느냐 거꾸로네.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부정을 다룰 때는 나중에 대우라는 걸 배우면 요거하고 참인 명제가 바로 요거 대우 명제도 참이 되는 거니까 P이면 R도 참이다라는 거 바로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P가 R에 포함되느냐를 봤더니 P가 R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얘가 거짓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쪽에 다 부정이 돼 있으면 요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는 거니까 Q이면 P 얘를 이용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느냐를 보는 거고, 봤더니 Q가 바로 P에 포함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얘가 참인 명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다음에 이제 예제 또 6번을 보자. 자, 두 조건 P라는 명제가 이렇게 있고 Q라는 명제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P면 Q가 참이 되도록 A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P면 Q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이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도록 A의 범위를 구하라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이제 수익선에다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려보자. 자, P의 진리집합이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다음에 A 플러스 1보다 작다.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자, 이 Q가 바로 요 Q라는 요 진리집합이 가정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이쪽에 있어야 될 거고 다음에 4도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포함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A가 요 숫자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럼 결국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깥쪽 부분이 더 큰 거니까, 여기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으니까, 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등호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 a 플러스 1이 당연히 4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보려면, 여기는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1이 이렇게 커져서 여기에 이제 4가 되더라도 바깥쪽이 포함이 되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등호가 있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a는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 겹치는 부분을 구해보면 a는 바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다음에 이제 2번을 좀 하자. 이거 좀 지우고 2번은 또 뭐 같은 내용인데, 자 2번을 보면 PQ가 나와 있고 not P이면 Q가 참이 돼야 된대. 이 얘기는 P의 여집합이 Q를 이렇게 Q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먼저 P의 여집합을 구해 보면 P가 지금 요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요게 이제 바로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이 가정의 결론제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a-1이 이쪽에 있어야 될 거고 다음에 a 플러스 6은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1은 당연히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인데 요 안에 있는 거 안에서는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는 등호가 여기는 하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1이-3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갔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요 상태 그대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 a 플러스 6은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 a 플러스 6이 점점 이렇게 가서 3이 돼도 상관이 없지. 여기가 더 크고 이거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등호로 들어가야 되겠네. 예를 풀어보면 a는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얘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겹쳐지는 부분을 구해보면 실수를 그려보자. a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자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겹쳐지면 여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다뤘지만 이런 문제의 핵심은 그 경계값에서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자, 83번을 또 보자. PQ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 P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즉 이 얘기는 P가 Q에 이제 포함이 되도록 이제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지. 먼저 우리가 P의 범위를 구해보면 2a-1 여기 2a-1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대.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고 자 Q가 이제 P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바깥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0이 있을 거고 여기에 5가 이쪽에 존재해야 되겠지.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2a-1이 0보다 당연히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포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 a 플러스 2는 당연히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다음에 a는 3보다 작거나 같네. 그래서 얘를 공통된 부분을 구해보면 결국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정수 a 개수니까 a는 1, 2, 3 이렇게 3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정수 a 개수는 몇 개? 3개가 되겠네. 자, 또 84번을 또 보자. 자, PQ 조건이 나와 있고, not P면 not Q가 참이 돼야 된대. 즉, P의 여집합이 이제 Q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P의 여집합을 또 그려보면, 자, P의 범위가 이거니까, 이거 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자, 요 범위를 이제 Q가 감싸 안아야 되는 거니까, Q가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A 플러스 6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고 포함이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A 플러스 6은 당연히 3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포함이 된 거니까 A 플러스 6이 3이 될 수는 없지.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네. 얘를 풀어보면 자, A가 2보다 큰 게 되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겹쳐지는 범위를 보면, 결국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이게 아니구나. 좀, 알기 쉽게 그냥 다 그려보자.
자, 여기서 A가 2보다 큰 거야. A가 이제 2보다 큰 거고, 다음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겹쳐지는 거는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 얘가 이제 범위가 되겠네.